안녕하세요, 이엔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019년 여름에 올려드렸던 광명역세권 택지지구에서 신안산성이 생겼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이 이제 지난 9월에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비록 아직 공사 현장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착공식을 했다는 것은 몇 년 내로 개통할 수 있다는 좋은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신안산선 노선을 보니까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던 동네가 무려 두 동네나 있었는데요. 송산 그린시티와 광명역세권 이렇게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광명역세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어떻게 이동 패턴이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에 가기가 더 편해지고 어디는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안산선 광명역은 KTX 광명역 인근의 지하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광명역세권은 특징이라면은 광명역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광명역 주위에만 지하철역이 있다면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걸어서 광명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네는 이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제 인근에 지하철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버스 타고 환승해서 이제 가야 되거나 그렇기엔 좀 짧고 걷기엔 좀 멀고 이런 동네는 생각보다 많은데, 광명역은 위치를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 갈 때 가장 장점을 발휘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도심 방향 진입이 상당히 수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 방향 노선을 봤을 때 신안산선이 경유하는 거점이 구로지리타단지, 그리고 영등포, 그리고 여의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후에 공덕하고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선 1단계는 여의도까지만 만들어지는데요. 여의도까지만 가도 도심 진입이 수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를 한 20분 정도에 간다고 해요. 무려 20분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여의도역에서는 5호선과 9호선이 만나죠. 그런 환승을 통해서 도심 방향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이제 서울역까지 노선이 만들어질 때가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의도까지만 뚫려도 지금 여의도에서 서울역 자체는 그렇게 교통이 나쁜 편이 아니고 조금 환승을 해야 돼서 그렇지, 여의도에서 공덕은 5호선, 그러면 공덕에서 서울역은 공항철도 이렇게 있다는 점에서 서울역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도심 방향은 전반적으로 여의도까지 가기 때문에 좀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지금보다는 수월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남 진입은 좀 말이 달라집니다. 강남 진입 같은 경우는 구로지타 단지에서 2호선을 환승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8507번을 타고 서울대 입구역이나 사당역에서 2호선을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이 이 강남 진입에서는 얼마큼 매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신안산선은 광명역을 제외하고는 무려 70m의 깊은 곳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많이 배치해서 입구에서 플랫폼까지 빠르게 이어준다고는 하는데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이용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이용하기가 변수가 많죠. 아무래도 그냥 원할 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신안산선이 이제 타고 내리고 하기가 조금 타 교통수단 대비 더 불편하다고 봤을 때, 지금처럼 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 환승하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매력은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명에서 강남이 원래 가까운 거리였는데 가는 방법이 좀 나빠서 기존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8507번 개통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멀다는 생각 안 하고 접근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남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안산이나 시흥 방향으로 접근은 상당히 수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명에 거주하시면서 시흥이나 안산에 일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서울에서 안산이나 시흥 가는 버스가 석수역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만약에 광명에서 안산, 시흥 가는 이용객분들이 많이 계셨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광명역 쪽을 지나치지 않고 광명역을 경유한 다음에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광명에서 시흥, 광명에서 안산 방향으로 가는 노선은 11-3번과 5601번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요. 무려 이 노선들의 배차항력이 평균 60분입니다. 1시간에 한 대 온다고 생각하면은 운수에서도 이용객이 많으면은 차를 자주 운행시킬 텐데, 수도권에서 1시간으로 운행시킨다는 거는 거의 복지 수준이라는 의미겠죠? 그만큼 원래는 이렇게 왕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산이나 이제 시흥, 이 동네의 특징들이라면은 회사가 많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록 회사는 안산이나 시흥에 있어도 살기는 서울 좀 가까이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광명역세권에 거주하시면은 또 괜찮은 혜택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막 광명에서 안산, 광명에서 시흥은 그렇게 막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차로 가도 금방 접근을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신안산선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아쉬운 점이라면은 1호선 인천 방향 접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신안산선 통해서 1호선과 한성 가능한 역은 석수랑 독산 그리고 영등포역 정도가 있는데요. 석수나 독산에서 갈아타면은 구로역에서 또 인천 방향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등포까지 가면은 심리적으로 인천 가는데 영등포까지 돌아가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이렇게 광명역 특성상 이 광명시에 안양시 쪽과 가까운 쪽에 있다 보니까 인천 방향 접근성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꼭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의 구로구 서쪽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부천시도 좀 포함되겠죠. 인천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제 향후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또 광명역 쪽으로 연장된다는 말은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차후를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광명역에 있는 광명 셔틀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광명에서 영등포까지 가는 셔틀 전철 말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도 1시간에 한 대 정도 운행하고 있고 최대 70분, 80분까지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도 이제 복지 차원에서 차를 좀 횟수를 늘린 거지 한동안 제일 안 다닐 때는 하루에 10번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용객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뜻인데요. 그런 점에서 약간 신안산선도 걱정이 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원래 이게 용산에서 광명까지 운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람이 없었고 신안산선도 서울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게 광명 셔틀 전철의 수요 패턴을 봤을 때 같이 타다가는 광명 셔틀 전철을 밟게 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예, 뭐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신안산선이 갔고 지금 광명 셔틀 전철이 커버하지 못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라서 좀 이제 신안산선도 높은 수요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신안산선이랑 광명 셔틀은 어느 정도 또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다니는 광명 셔틀은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제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교통 지식을 토대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잘 접목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자세하게 이것저것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길게 얘기할 의도는 없었는데 지금 신안산선 자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생각보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